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생태누리 연구소장 박정순입니다. 오늘 2021 초록학교 한마당 일부 기념식이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2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초록학교의 사례를 공유하고 또 토크 콘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충청북도 내에 75개 학교가 이 초록학교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몇몇 분들을 좀 모시게 되었는데요. 좀 분야를 나누어서 교육과정으로 초록학교를 연계하고 있는 초록학교, 그리고 동아리가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초록학교, 그리고 지역과 연계하는 활동의 초록학교, 이렇게 몇 개를 주제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두 75개 학교를 우리가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리가 앞으로는 꼭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아쉽지만 올해는 이렇게 몇 개의 학교의 사례를 좀 초청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성을 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교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창리초등학교에서 나오셨습니다. 안은경 선생님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셨던 초록학교 사례를 멋지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례 발표를 맡은 창리초 교사 안은경입니다. 저는 올해 1년 동안 창리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운영 사례를 학생 동아리 활동과 공동 프로젝트 운영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 중심 초록학교로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초록학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학교는 50학급의 전교생이 1,300여 명의 대규모 학교로서 학교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행사나 외부 체험 활동보다는 학년, 학급 중심으로 전교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운영 사례는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어떻게 큰 규모의 학교가 초록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중심의 환경 교육을 실시하며 생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과 학생 환경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교내 초록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1년 동안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리 초록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활동에 필요한 교과 및 창체 시술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 연계 활동을 실시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봉사활동과 학급 특색 교육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양한 학년 수준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교과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초록학교 순회교육을 학급 단위로 2개월에 걸쳐서 저희 전교생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기념일을 활용한 환경계기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1년 동안 지속적인 환경 실천 과제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온 오프라인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캠페인은 지구의 날, 환경의 날, 겨울철 에너지 절약 등의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천한 모습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작한 사은품을 배부하여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의 생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태환경 아이디어 수업을 나누고 이를 동료 장학과 연계하여 수업의 질을 높였으며 천연 공기 정화식물 만들기, 그림책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사들의 생태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환경 동아리를 2019년부터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6학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방과 후에 환경 동아리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 동아리 활동으로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천연 화장품 만들기, 반려식물을 기르기, 학교 텃밭을 활용한 작물 기르기, 소금물을 활용한 자동차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환경 캠페인 전개와 공동 프로젝트 활동 운영에 환경 동아리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학생 참여를 홍보하고 학교 쓰레기 배출량 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장면은 아이들이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으로는 반려식물 기르기와 학교 인근의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9월에 진행했던 초록학교 공동실천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제는 쓰레기 자원순환 나도 너도 타이틀에 맞게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고 쓰레기 자원순환 방법을 탐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활동 내용으로는 초록학교 운영학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실천 주제인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는 것을 필수 미션으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본교만의 선택 활동인 교과 연계 쓰레기 배출 수업, 환경 학생 UCC 공모전, 가정 참여 캠페인을 선택 미션으로 추가하여 본교만의 특색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전 준비 단계로 공동 실천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 참여 등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학급 교실과 교내에 부착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학급에서는 실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목표 세우기, 실천 전 쓰레기 배출에 대한 토의 활동 진행하기, 배출 방법 알아보기 등 학년 수준에 맞는 알아보기 활동을 전개하여 아이들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 활동 전개를 위해서 학급 쓰레기 배출량 조사지를 각 학급에 배부하고 각 학년에 저울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전개 과정은요. 대규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학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학급 단위로 조사하고 배출 조사지를 작성하고 학급 외에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환경 동아리 아이들이 조사하여 취합하는 방식으로 일주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필수 미션과 더불어 학생 환경 UCC 공모전과 가정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여 다양한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생태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환경 UCC 공모전은 4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제작 영상에 대한 등위 선정은 없었으며 UCC 영상은 각 학급에서 환경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영상을 본 아이들은 우리 반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나오는 영상이라 더 재미있게 시청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활동을 마치고 난 후에는 참여 소감을 나누는 활동으로 전개하였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급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는 활동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보이시는 장면에서 긴 장문의 소감이 실제 활동을 전개해 주신 선생님이 써주신 소감인데요. 본교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50학급 전체에 모두 공동 프로젝트를 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록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하단 가꾸기와 교내에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 아이들이 블루베리 따기 체험도 하고 오창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인근 텃밭을 분양받아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는 등 도심 속 아이들이 초록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활동 성과 및 개선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며 이상으로 초록학교 운영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준 활동을 사실 짧은 시간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12분 동안 발표를 하시도록 했는데 너무 많이 아쉬웠죠? 네. 그러고 이렇게 발표하시다가 혹시 시간이 넘었는지를 네, 저쪽 객석 가운데를 좀 보시면은요,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1분 피켓이 올라올 겁니다. 발표하시다가 말미쯤에서 한번 고개를 들어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리초등학교가 우리 초록학교에 참여한 학교 가운데는 초대형 학교입니다. 1,3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함께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초록학교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례를 많은 메모를 하시면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창리초등학교,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네, 어느 학교가 될까요? 복명초등학교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상황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복명초등학교는 확진자가 학교에 나오게 돼서 사실 오늘부터 자가격리로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박종국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지만 여기를 나오시지 못하고 줌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박종국 선생님께서 자가격리 들어가셨지만 오늘 초록학교 활동 사례를 발표를 줌으로 해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도 내에 75개 학교도 적지는 않지만 그 사례들은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 소중한 사례들이 이렇게 오늘 짧지만 4개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게 대단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다양한 그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종국 선생님, 네, 이제 화면이 준비가 되셨고, 네, 줌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네, 그런 만큼 저희 격려를 드리는 마음에서 환영의 박수를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명고등학교 초록학교 담당교사 박종국입니다. 저희 발표 제목은 미래세대 5G 초록 복명고입니다. 5G라고 해서 빠르다 그리고 최신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활동이 5가지 정도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경인데요. 다른 학교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저편으로 보이는 저 건물들은 청주산업단지 공장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일 가까운 공장이 화학공장이에요. 더 안 좋은 거는 바람이 공장지대에서 학교로 불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학교가 아마 환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제 초록학교 1년 차인데요. 학교 숲 중심 초록학교 신청해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탄소 중립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실천단에도 4명의 선생님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힘이 된 거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저희 학교에 환경교사 선생님이 배치돼서 굉장히 내실 있는 환경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저희가 한 5가지 활동 영역입니다. 체험하고, 알아가고, 행동하고, 조성하고, 함께하고, 이 5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학생 자치의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하고입니다. 왼쪽 그 사진에 텃밭 모습이 보이죠? 강당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가꾸었는데요. 먼저 교사 대상으로 햇살 농부를 모집하고 그 모집한 인원과 그리고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주가 되어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당근하고 감자를 심었는데요. 감자는 늦게 심어서 크게 재미를 못 봤고요. 당근은 제법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토리 키우기입니다. 서울에 쓰레기 매립장을 숲으로 만드는 그 사업에 저희가 함께 협력하여 도토리를 받아와서 도토리를 싹 틔우고 모종을 만들어 다시 보내주는 활동을 하였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샴푸바, 고체, 치약 등 제로 웨이스트 물품을 사용하고 그것을 체험한 브이로그를 갖다가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아가고입니다.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징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게 드리겠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송상우 대표님을 모셔서 9월서부터 12월까지 수업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문가를 갖다가 모시고 한 거라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그 창의 융합 캠프입니다. 작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갖다가 주제로 하였고요. 올해는 탄소 중립,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가정 교과와 전개한 비건 빵집, 왼쪽에 보이는데요. 이 비건 빵집에 자세히 보시면 당근이 보일 텐데요. 저희가 햇살 텃밭에서 수확한 당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과 연계한 에너지 지도 만들기, 그리고 사회교과와 연계한 ESG 경영기업 만들기 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동하고입니다. 저희 환경동아리 이름이 수피아입니다. 이 학생들이 환경기념일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고요. 퀴즈 활동, 그리고 당근마켓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셨고요. 저도 많이 냈고 또 사기도 하였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것은요, 그 기후위기 행동 프로젝트인데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다양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그 포스터는 게시를 하여서 공유를 하였고요. 왼쪽에 위에 보이는 그 사진은 교무실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교무실에 가서 교무실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좀 압박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 창리초등학교에서 얘기한 쓰레기 자원순환 너도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약간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홍보할 때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적은 학급에 상품을 주겠다라고 미리 공고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갖다가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거의 쓰레기 양이 3주 동안 절반에 가깝게끔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았던 플라스틱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학생 자치회 얘기입니다. 저희는 학생 자치회에 미화봉사부가 9월까지 활동을 하였고요. 이 미화봉사부에서 플라스틱과 플라워를 갖다가 접목한 이벤트를 하였는데요. 식목일 기념해서 폐플라스틱, 다시 말해서 페트병이나 또는 플라스틱 컵을 화분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꽃씨를 심는, 저는 봉숭아를 갖다가 이제 받았는데요. 한번 좋은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에서 지금 미화봉사부에서 환경보호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고요. 복리단길은요,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학생 전용의 그 등굣길인데요. 여기를 복리단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갖다가 붙였고요. 요번에 9월 달에 저희 학생 자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록학교고 그 학교 수비 그 형성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미화봉사부는 그대로 있고요. 덧붙여서 숲환경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 관련한 그 학생 자치회 부서가 두 개가 되는 아주 확장이 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학교 숲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요. 학교 사정상 수능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 곧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숲환경부에서 하는 첫 번째 활동이 12월 19일까지 학교 숲의 이름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 받고 있고요. 아마 멋지고 좋은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그 미화봉사부에서 아까 그 환경 동아리에서 하듯이 다시 그 안 쓰는 물건 대모집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아껴 쓰고 다시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갖다가 10월 20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요즘 저희 학교 오시는 분들이면 아마 많이 보실 텐데요. 저희 그 현관 들어오면은 중앙현관에 그 대형 TV 스크린이 있어요. 그 스크린에 쓰레기 자원 순환에 관한 내용의 그 방송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는 저희 학교 구성원들이 그걸 보면서 그 환경에 대한 또는 자원 순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그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조성하고입니다. 저희가 학교 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운동장 둘레 숲길은 조성이 끝났습니다. 학교 숲길이 지금 조성 중이라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설계도만 밑에 오른쪽 밑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려서 굉장히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이요. 저희가 조성한 학교 운동장 둘레 숲길입니다. 저쪽 그 공장에서 오는 오염원을 좀 차단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갖다가 했고요. 그 길은 아까 얘기한 봉리단길과 짝을 이뤄서 황리단길, 봉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은 교실 테라티움인데요. 1, 2학년 한 학급씩 시범적으로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모양도 좋고 공개 정화 기능도 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함께 하고입니다. 복명이 송정동 주민센터와 함께 그 지역에 쓰레기 취약지구를 찾아다니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걸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결정된 거는 교육과정이 확대됩니다. 그 2학년 그 환경 교과목에 도작 교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환경, 2학년 도작, 3학년 생태 환경 이렇게 교과목이 이제 아주 완성된 그런 형태로다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희망인데요. 환경 전용 교실 또는 환경 융합 교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독 교실로다가 저 환경만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 시설 확충하는데요. 저희 학교 주차장에 지붕 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
해안광 시설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좀 확장하고요. 저희 꿈은 에너지 자립학교가 되면 어떨까? 근데 그건 꿈일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오던 다양한 실전 프로젝트를 하고요. 학생회와 함께 예산도 같이 쓰고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할까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초록학교 첫 해라 다른 선배 초록학교에 비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고 사실 뭐 핸드폰 속도나 성능으로 보면 2G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마음은 벌써 5G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선배 학교만큼의 5G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 화면을 보시지 못해서 그냥 마무리를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올해 이 복명고등학교는 처음 참여하는 학교입니다만 정말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초보학교라는 그런 느낌이 없고 정말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복명고등학교 사례를 보았는데요. 햇살 농장 앞으로 기대되고요. 더구나 탄소 중립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활동이 정말 주목이 됩니다. 복명고등학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인데요. 사실 저희 초록학교가 수적으로 초등학교의 참여가 아주 많고 지금 복명고등학교처럼 고등학교 참여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는데 더 많은 고등학교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세중초등학교 유재정 선생님께서 활동해 주셨던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중초등학교 교사 유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자연과 하나 되는 초록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우리 세중초등학교에서 1년 동안 해왔던 운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 배경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뒤에 아주 아름다운 벚꽃나무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 교내에 있는 벚꽃나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사진의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전교생과 교원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6학급이고 25명의 학생들과 9명의 교원 그리고 교직원을 모두 합쳐 19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초록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국제2의 운영교육도 같이 운영했습니다. 활동 목적 및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고요. 지역 공동체 발전과 지구 환경의 보존에 기여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한 실습과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 주요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나는 자연과 하나자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태 프로젝트 학습, 초록자람 생태 동아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태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초록배움 세중달성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체험 활동 운영입니다. 크게 5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행복텃밭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은 교내에 있는 텃밭과 정원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1년에 2번 꽃과 식물들을 기르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는 어린 농부 프로그램은 인근에 있는 턴런을 활용해서 1년 동안 아이들이 전통 방식의 벼농사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온누리 꽃동산 만들기 프로그램은 학교 주변에 꽃과 식물을 심어서 아이들이 둘레길을 활용하는 장소로 활용했고요. 다음 네 번째는 초록친구들 탐사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특히 현장 체험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하는 초록나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1년 동안 초록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내 생태 체험 활동을 우선 준비했는데요. 맨 윗줄에 있는 활동들이 행복텃밭 정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6조각에 되어 있는 그 정원에다가 아이들이 1년에 2번 꽃을 심었습니다. 근데 꽃은 그 계절에 맞고 또 아이들이 색감을 좀 고려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저희가 원예 전문가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한 식물들만 길러봤고요. 이 텃밭 정원이 저희 학교 급식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면 자연스레 정원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또 교직원들도 힐링하는 점심때 힐링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 맨 끝에 있는 이제 학년별 텃밭인 모습인데요. 여기에다 1년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텃밭을 식물을 길렀는데 올해는 국제교육을 연계하면서 기존에 뭐 토마토나 고추 같은 식물도 했지만 이제 뭐 고수나 루꼴라 그리고 바질 같은 좀 다른 채소도 길러보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세계 음식과 연계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에는 저희가 1년 동안 감자 그리고 옥수수, 고구마 그리고 감까지 1년 동안 계절별로 수확을 하고 아이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했고 아래쪽에 있는 모습들은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은 학교 진입로인데요. 진입로에 운동장하고 그 인도나 차도가 들어오는 곳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화분을 놓고서 이제 그 보행자랑 이런 안전 구역을 만들었고 여기에도 많은 이제 꽃이 들어갔는데 요 꽃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사회치회에 가입을 해서 지역 사회치회에 꽃묘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두 장은 그 학교 외곽에 있는 그 길과 경계선인데요. 여기에도 울타리가 별도가 없는 상황이라 학년 초에 무궁화 지원 사업이 있어서 신청한 뒤에 직접 아이들이 그 둘레길을 따라서 무궁화를 이제 심었고 무궁화가 성장이 좋아서 1년 만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꽃을 보는 둘레길 장소로 활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윗줄에 있는 첫 세 장이 어린 농부 프로그램인데요. 이 어린 농부는 인근의 턴론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 턴론은 학부모님께서 교육기부 형식으로 농사 짓고 계시는 논 중의 일부를 학교 교육을 위해 기부해 주셨고요. 뭐 전통 모내기부터 또 우렁이 농법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지역에 우렁이 농장이 마침 또 있어서 거기에 또 지원을 받아 아이들이 우렁이 농법에도 배우고 직접 논에 이렇게 뿌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에는 낫을 이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벼베기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이제 벼의 한해살이를 보면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두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속리산과 우암산에 아이들이 직접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보훈에 소재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 관광이나 이런 생태 자원을 활용하였고요. 우암산 생태 체험은 이제 저희 자연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오전에는 우암산 생태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전시 그 체험부를 관람하는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초록 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식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했을 때는 동물도 있다는 걸 좀 아이들이 의견도 주고 선생님들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아이들이 좀 관심 많은 애완동물을 좀 많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청주에 보니까 이 애완동물 카페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파충류나 작은 동물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보훈 지역의 인근의 닭 농장을 좀 섭외해서 아이들이 닭 모이도 만들어보고 직접 달걀도 이렇게 가져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가 초록 나눔 활동인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1월 11일은 다른 아이들 같으면 막대 과자를 떠올리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농업인의 날이나 가래떡을 떠올릴 수 있게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활동했던 어린 농부에서 받은 쌀과 일부 쌀을 더 구입해서 가래떡을 뽑고요. 지역에서 그 가래떡을 이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학교 텃밭에서 배추와 물을 수확한 후에 직접 김장 체험을 하고요. 김장도 역시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초록자람 생태 동아리 운영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연간 15시간을 배정해서 운영했고요.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초록학교의 큰 주제는 같지만 그 안에서 학년별로 좀 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학년 같은 아이들은 좀 맨 첫 줄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좀 만들기와 그리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초록 환경을 주제로 친환경 화분 만들기나 올해 학교 도색을 하면서 빈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환경 주제로 벽화도 한번 그려보는 활동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염색이나 이런 곤충 채집은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이제 계곡 모습은 1, 2학년 여름 통합교과와 관련해서 속리산 계곡을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초록배움 세중 달성이 운영입니다. 올해 전입 교원이 좀 많아지면서 이 초록학교에 대한 교사 역량과 또 교육 방향을 좀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지역사회 환경교육 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및 교직수업 개선 활동을 하고자 했고요. 공동연구 및 공동실천을 통해서 협력적 연구문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했고, 맨 위에 보신 사실은 친환경 머그컵에서 아이들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제 교사들이 먼저 만드는 방법을 연수를 하고 직접 아이들과 수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 그 나무 자재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직접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도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기대리 선해비를 방문한 모습인데요. 보온 기대리 선해비는 이제 여러 가구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공동체인데 여기는 친환경적 생활을 목표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 우리 학교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 방문이 가능했고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약간 현실과 타협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친환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이들도 한번 1박 2일씩 친환경적 이런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고 관계자분들도 긍정적인 대답을 주셨는데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못했고 추후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청주 유기농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최근에 개관한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유기농 마트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안에 또 실내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녀오고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할 자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11월에 4, 5, 6학년 데리고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나 다양한 환경 교육 자료를 활용한 후에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향상과 생태환경 감수성 및 친환경 생활 태도가 함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자연이 함께하는 학교 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선사항은 학생의 지속적인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반복되는 활동들은 다른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아이들이 이제 1년간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좀 생각하고 실천하되 이제 가정과 지역사를 좀 연계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한번 구성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초록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정말 어떤 아이들보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사례를 들으면서 초록학교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특히 세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지역과 연계한 사례를 정말 우수하게 만들어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단단하게 더 크게 넓게 지역사회에 연계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께 화답하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과정의 우수 사례로 좀 소개가 될 텐데요. 황간초등학교의 정미선 선생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정미선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환경 황간농장에 펼쳐진 꼬마 농부들의 그린날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간초등학교는 한 반에 15명 정도씩 총 9학급이 있는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들 중에서는 제법 학생 수가 많은 편인데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우리 황간초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동안 교육과정 중심 초록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먼저 주요 활동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린 날의 준비는 친환경 환관농장 조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배움으로 그린 초록교육은 초록학교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관련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그린 환관농장은 환관농장 운영을 통해 친환경 생활 습관을 내재화를 목표로 한 활동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그린 공동 실천에서는 마음속에 내재화했던 친환경 생활 습관을 공동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린 날의 준비부터 보실까요? 교실 밖에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급별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병아리도 추가로 유치했고요. 또 어린 닭 분리 공간을 만들고 최근에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사육장을 보강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움으로 그린 초록교육에서는 환경 관련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해봤습니다. 먼저 학기 초에 환경 관련 성취 기준을 추출해서 교육과정 재구성 시 활용했습니다. 또 학교별로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를 확보해서 환경 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학공 활동으로 환경 관련 동료 장학 공개 수업을 했는데요. 사진의 수업은 2학년 분류하기 수업입니다.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 활동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 그림카드로 활동을 해봤는데요. 실물 쓰레기로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학공 역량 강화 체험 연수도 했고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마음으로 그린 환관농장에서는 텃밭 가꾸기, 닭 키우기, 실내 정원 가꾸기, 건강 걷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텃밭 활동 관련 성취 기준이고요. 이렇게 미리 학기 초에 환경 관련 성취 기준을 추출해 놓으면 시기별로 활동이 있을 때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텃밭 활동 보실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급별로 구역을 배분해서 감자, 고구마, 호두, 상추, 감 등을 학생들이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면서 암과 삶을 아우르는 풍요로운 교육활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체험들은 훌륭한 글감이 되어 국어과 학습에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초록학교 안에서는 나름의 활동들로 다채로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농작물은 가정으로 배부했는데 아무래도 배부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닐봉투 사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작물 배부용 에코백을 따로 준비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닭장에서 그린 날의 관련 성취 기준이고요. 고학년 학생들이 청소나 먹이주기 역할을 부여해서 가축을 돌보고 기르는 과정을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병아리 막 이름도 지어주고 어찌나 애지둥지 키우던지 더우면 덥다고 걱정,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하면서 부모 노릇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또 부화 단계에서 병아리, 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어울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감성을 길렀고요. 특히 3학년 과학에 배추인남이란 닭의 한 사리를 알아보는 단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배추 흰나비 정도만 직접 관찰을 하고 닭의 한 사리는 이론만 배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가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실제로 닭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면서 배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실내 정원 관련 성취 기준이고요.
국어과 활동으로 미세먼지 관련 책을 읽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공기정화 식물을 한번 키워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학생들이 직접 어떤 종류의 공기정화 식물을 키울지 정하고 키우는 방법까지 조사해서 1인 2식물 가꾸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행복정원 꾸미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거는 학기 초에 환경 관련 성취 기준을 추출하면서 5학년 선생님께서 실과과의 식물 가꾸기 단원과 직업 탐색 단원을 연계해서 플랜테리어라는 친환경 직업을 체험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추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다른 교과와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친환경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건강 걷기 관련 성취 기준이고요. 이 활동은 작년에 맨발 걷기 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가끔 다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원하는 학생들만 맨발로 걷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활동에서 좋았던 점은 보통 선생님들께서 비 온 뒤에는 운동장을 잘 안 나가시거든요. 근데 비 온 뒤에 맨발로 진흙땅을 걸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교사인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과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그린 공동실천 내용 보시겠습니다. 매월 환경 관련 기념일에 맞춰 공동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4월에 실천협약식 참가했고 5월에 생태보물 찾기 환경정화 활동했습니다. 6월에 대나무 칫솔 배부하고 급식소 잔반 줄이기 운동 진행했고요. 7월에 초록꾸러미 교육 활동하고 8월에 에너지 줄이기 실천했습니다. 대망의 9월 10월 쓰레기 자원순환 나도 너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활동 저도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동안 우리 학교 쓰레기 배출량을 종류별로 조사했습니다. 학교다 보니까 종이류 쓰레기가 독보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가장 많이 배출된 종이류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 봤습니다. 1차 배출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분리배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급별로 분리배출 교육부터 실시한 다음 종이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미술활동으로 신문지나 박스를 재활용해 보기도 했고요. 우유값으로 딱지를 만들어 보고 이면지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습에 재활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우수실전 학급 시상이라는 이제 약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7일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일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확 준 거 보이시죠? 저 빨간 게 마이너스거든요. 또 종이류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 환경 지킴이로 거듭나 보자고 하면서 후속 활동으로 한 실험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이 실험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들어있는 제품들을 트레이가 있는 상태와 트레이를 제거한 상태로 각각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플라스틱 트레이가 필요 없는 제품들이 다수 나왔고요.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저 과자 다시는 안 사 먹을 거예요. 저기 공장 폭파하러 가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화를 낼 때,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회사 사장님한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떻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수긍을 안 했겠죠. 선생님, 그가 편지로 해결이 될까요? 그랬겠죠. 그때 제가 이걸 또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이제 고객들의 요구로 친환경 포장으로 바꾼 기업의 사례들이 이렇게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놀아서 뭐하냐. 하고서는 이제 했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웅성웅성 하던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00여 편의 편지가 모아졌고요. 기업별로 분류해서 고객센터에 직접 보내보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초록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한간초등학교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의 보통 교사인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찮고 불편해서 외면했던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미래가 되길 꿈꾸며 이상 환관초등학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대단합니다. 우리 환관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회사 대표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을 저희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결과들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해 오신 우리 정미선 선생님. 네, 박수 받아야 하겠죠?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아까 정리됐던 이야기 조금만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5개 학교가 이렇게 모든 좋은 사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수 사례로는 창리초등학교, 복명초등학교, 복명고등학교, 세중초등학교, 환관초등학교 이렇게 아쉽지만 4개의 사례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고요. 좀 더 긴 시간을 들어야 했지만 짧게 이렇게 10여 분 동안만 자료를 저희가 공개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는 초록학교 홈페이지에 공유를 할 겁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열람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사례를 좀 확산시키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